자, 하나마이크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10%가 오르면서 이제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닥 탈출의 확률이 높아지고요. 자, 이거 오늘도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자, 오늘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앞서서 이미 발표됐던 뉴스가 있죠. 인적 분할 철회. 지난 7월 말에 나왔습니다. 이제 인적 분할에서 형태는 인적 분할인데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은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이었죠. 이제 승계 구조, 그러니까 대주주만 배가 부른 형태로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반발을 보였었고, 그래서 이 소송까지 걸리고 난장판을 친 끝에 결국에 신나게 두들겨 맞고 마지못해서 어쨌든 철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철회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긍정적이죠. 기존에 주가에 압박을 가했던 요인들이 사라졌으니까. 자,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철회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오늘 증권사 리포트 보면 메리츠 증권에서 좋아지는 시기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지는 시기, 베트남 법인 성장 본격화, 주가 불확실성, 요게 이제 인적 분할 철회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도 철회되고 실적 성장도 나오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천이 나와 있어요. 맞물리는 시기가 왔다. 목표가 15,000원 제시됐네요. 이건 살아는 얘기로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전일 가격 같은 경우도 사실상 내용은 좋은데요. 자, 내용은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그죠? 전일 종가가 12,000원이고요. 오늘 지금 14,000원 들어있는데 목표가 15,000원입니다. 이걸 사실 이거를 좋은 의미로 이걸 과연 진짜 매수하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냐? 이건 그냥 간단하게 이게 예를 들면 내용하고 관계없이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측면에서만 체크한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이제 이 데드캣 바운스잖아요. 데드캣 바운스가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자동으로 중간에 매물 공백 자리 여기까지 그냥 가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16,500원이거든요. 근데 목표가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액면에 나와 있는 거 이거 항상 보셔야 되는데, 증권사 레포트가, 우리는 매도 레포트가 안 나오는 나라잖아요. 매도 레포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매수하라 그래가지고 그 제목만 이렇게 봐가지고서는 곤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던지기 레포트도 내용은 겁나게 좋게 썼는데, 자주 얘기 드리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내용인데 너는 왜 투자 의견도 얘기를 안 하고 목표가도 얘기를 안 하냐? 매수 의견, 투자 의견도 없고 사라 말라는 그게 없죠. 그리고서 이게 던지기 레포트, 그냥 주가 올라가는데 슬쩍 한번 숟가락 얹어보자라는 이런 형태의 레포트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지금 어제 12,000원이었는데 오늘 15,000원을 목표가, 오늘 레포트를 내면서 15,000원이에요. 12,000원에서 15,000원까지 20%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매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지금 기술적 반등 범위만으로도 올라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 하나 마이크론의 경우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내용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얘기 없죠. 그냥 맞물리는 시기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요거밖에 안 때리는 이유가 있는데, 자, 이게 하나마이크론은 과거에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하고 이런 쪽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HVM이 강세를 보이고 이러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올라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당대 최강이었어요. 반도체 중에 하나마이크론이. 자, 보시죠. 주가가 2020년 저 아래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0원에서 시작해서 3만원까지 15배가 올라 들어왔습니다. 요 사이클을 빼고 2차 사이클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자, 앞에 1차 사이클은 빼고요, 2차 사이클만 보더라도 75,000원에서 3만원까지 300%가 올라간 거죠. 300%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얘들이 좀 욕심이 좀 과해졌나봐요. 연달아 헛발질을 해버리게 되죠. 연달아 헛발질. 그러니까 이번 인적 분할 이거 이슈 이전에도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겠다고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성장을 위해서 공장도 좀 짓고 이렇게 되니까 유상증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유상증자를 하겠다 그래 놓고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유상증자라고 했다는데 최대 주주는 10%만 들어가야 돼요. 이런 양아치 기업들 시리즈 있었죠. 양아치 기업들. 그러니까 증자는 그래서 회사가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유상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의 필요성, 당위성 연락에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대신 돈은 니들이 내려. 이 스파타시스 그런 양아치 짓을 때렸었고 한동안 아주 양아치 짓이 아주 유상증자 양아치가 유행처럼 터져나왔던 때들이 있었죠. 연달아 요즘에는 그렇게 그런 짓들 못합니다만 줄줄이 다 개박살 났었으니까 그런 양아치 짓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최대 주주는 저가의 지분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저가의 지분을 늘리겠다 그러고 유상증자는 안 받는데 대신에 이제 종목 저가에 들어오는 거 요거는 사겠대. 이건 뭔 개수작이에요? 이런 개수작을 부리면서 이건 주가 깨지는 게 당연하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세하고의 승계 구조를 대비를 하면서 대주주 배만 불리는 방향으로 인적 분할을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 보시면 아는데요. 이게 말이 인적 분할이지 실제로는 물적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그러니까 사실상 물적 분할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냥 개박살나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꼼수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꼼수 연달아 하면서 지들이 스스로 깎아먹은 기업인데 문제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또 반타작이 났지 않습니까? 주가가 반타작이 나서 매우 많이 내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업이 그렇게 매우 많이 내렸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보실까요? 16배입니다. 12개월 선행으로 16배가 나와요. PR 16배 37배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였고요. 엄청나게 높은 수치였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순이익으로 이게 계속 이제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하면 좀 사실 이런 형태 구조들 많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순이익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현재 16배입니다. 반도체 중에서 테스 같은 기업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조금 종류는 다른 기업입니다만 패키징 쪽으로는 이제 이게 비교할 만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얘가 지금 9배거든요. 이게 지금 9배밖에 안 됩니다. 10배예요. 테스. HBM 쪽으로도 이 종목은 HBM 쪽으로도 걸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HBM에서 작년도 가장 많이 올랐던 HBM 관련 중에서 작년 상반기 가장 강력하게 올랐던 이 테크인 같은 경우 지금 전망치가 안 나오네? 얘도 지금 깨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치 자체가 안 나오는데요. 얘도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자, 하나마이크론 경쟁사 쪽에 어떤 종목들인지 경쟁사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하고 KC, 그 다음에 이제 소재 기업인 ENF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지금 여기다 달아놓고 있는데요. 이게 상황을 보시면 KC 같은 경우 6배밖에 안 되고요. SFA가 26배하고 18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나간 거니까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쪽에서 하나 마이크론 정도의 규모로 해서 그래도 그 정도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까지 적자고 이제 내년에 들어가서 흑자가 나올 거다라는 기업이고요. 이제 비교 대상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이 KC는 KC텍의 지주회사니까 정확하게는 얘하고 또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KC텍하고 비교를 해야죠. KC가 아니라 KC는 지주회사니까요. 종류가 좀 다르죠. PR이 4배, 5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 10배거든요. 똑같이 다 내렸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크게 개선이 이게 싸다라고 보기 어려운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금 전에 이렇게 비교해서 보신 것처럼 얘가 굉장히 많이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워낙에 이 버블이 많이 형성이 되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어도 상대적으로는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대적으로 비싼 거를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쁜 내용을 까는 것만 같은 경우도 이 나쁜 내용을 까더라도 그 전에 워낙에 버블인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왔다가 악재가 해소돼갔다가 다시 올라 들어간다는 거 이건 좀 뭔가 균형이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다시 저 위 쪽으로 상대적으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가장 비쌌던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종목이에요.
저 밑에부터 실적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한미 반도체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종목이 바로 이 하나마이크론이었습니다. 그 한미 반도체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금 이 밸류션 얼마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요, 얘가 지금 20배입니다. 이게 지금 20배야. 그러니까 이 하나마이크론이 얼마나 높은 주가냐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적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정당화 시켜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당화 시킬 만한 부분들이 그게 그렇게 약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라고 보냐 그러면 이 중에서 그렇게 딱히 뚜렷하게 대단히 강하게 들어간다, 그렇게 대단히 강하게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전처럼 그렇게 가지고 PR 40배 50배 이런 수준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면 더 적극적으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적 분할을 철회한 건 7월 말에 철회를 했습니다. 7월 말에 나왔어요, 인적 분할 철회가. 그래서 7월 말에 인적 분할 철회 나오고 기간은 딱 이틀, 겨우 77,000주 커버하고 이때 83만 주였죠. 지금 140만 주 들었으니까 그 뒤로 지금 이거 얼마입니까? 근 60만 주를 더 때려 팔아버렸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자, 이거서 인적 분할 처리라고는 악재라 어제 잠깐 숏 커버 들어와가지고 4일간 숏 커버 들어와서 166만 주였습니다. 지금 열심히 들어온 거. 요 최근까지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 산 게 사실상 이게 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외국인 쪽에서 이제 숏커버 들어오고 있는 요거죠.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이게 계속해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좋아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의구심했어요. 이게 하나마이크론이 이렇게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동종의 나머지 기업들은 나머지 저 시가 가거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늘 그렇다시피요, 우리 이 뷰들이 좋은 쪽으로만 치우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실적이 왜 좋아진다라고 하는지 보죠. 왜 좋아진다, 얘들이 왜 좋아지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냥 다 갖다 붙입니다. 그냥 내용 이렇게 다 갖다 붙이는데 목표가는 겨우 15,000원을 잡는다고? 전혀 지금 이빨이 지금 맞질 않죠. 그래서 베트남 범인의 흑자자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관세라든가 이렇게 해서 두들겨 팬 거 얼마나 많이 팠는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관세 이슈 가지고. 그러니까 얘들이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들이 패는 종목 같은 경우는 관세 때문에, 그리고 지들이 이제 위로 당겨줄 것 같은 경우는 관세가 있지만 관세 불확실성인 이거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우호적으로 적용이 되며 손익분기점수를 기록한 걸로 보인다.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요, 국내가 주력이 아닙니다. 이거 베트남이 주력이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브라질이 주력이고, 국내 시장 쪽이 주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크게 성장할 거다 보고,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올라 들어갔고요. 파운드리 패키징이 그렇게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힘 실어줍니까? 삼성전자가? 안 실어주죠. 그리고 주력 같은 경우가 레거시예요. 레거시. 여기 견조한 레거시 메모리 수급.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쪽에 견주하는 레거시 같은 경우 테스 같은 경우 산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테스 9배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실제로 이런 것이 견조하게 진행되어 오는 기업이고 견조하게 실적이 성장할 거로 보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이나 기관이 기저적으로 계속 사잖아요. 이거 9배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 하노마이크론은 현 시점에서도 그렇게 아주 강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이 나오고 있는 항목 중에서 좋은 것만 지금 그냥 좋은 부분만 다 잡아 뽑아올린 거야. 그게 뒤에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인적 분할 철회에서 돌아 들어오는 요 단기 모멘텀 상승, 요거 따먹자라고 하는 쪽으로 봐야겠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불확실성의 해소, 외주 물량, OSAT 외주 물량의 확대. 그래서 이거는 옛날 이슈예요. 저 옛날 앞쪽에 보셨던 이 하나마이크론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미친듯이 달려가던 시절에 이거 가지고 크게 올라왔는데 중간에 뻘짓거리를 함과 동시에 실적 같은 경우도 깨져가지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예상 분기 하회 계속 하회 나오고
들쑥날쑥 나오고 하회 나오고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도 하회 나왔다가 지금 다시 돌아 들어가고 이런 상태가 돼가는 거거든요. 현재 상태로 그러면 이게 외적인 부분 지들끼리 다 헤쳐먹으려고 그러는 인적 분할은 철회가 됐지만 이쪽에서 그렇게 나올 거니까 지금 다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나머지 반도체는 안 좋아져? 얘만 그렇게 좋아져? 이게? 야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시 반영 좋은 쪽으로 할 때는 대부분에 다 일시 다 갖다 붙이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나쁘면 일시 비용이 증가한 결과,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일시 비용이 증가하면 돈 썼다 그러고요. 저기 뭐 그런 기업들도 꽤 많았죠. 크래프톤도 그렇고 W게임도 그러고 성장성이 모자라 그래가지고 성장성을 추가하려고 회사를 새로 인수를 했어. 그래서 M&A로 인수를 했어. 그래서 M&A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이익이 깎였죠. 그리고 대신에 다음 분기에서는 또 돌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들여온 자회사 기업이 실적이 반영이 돼서 들어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비용 발생되면서 주가 실적 까졌다 그래가지고 개패듯이 패드 계셨죠. 그리고 기업들 이제 실적에 다시 포함이 될 거다 그러면서 또 다시 잡아당겼다가 또 팼다가. 현재로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크게 나올지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게 확실히 이게 베트남이 주력이니까 계속해서 이게 뭐 베트남이 주력입니다. 베트남 공장이. 그래서 패키징 논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그러죠. 세력 편들기 뭐 이렇게 하고 여기 늘 그래요. 이거 다 베트남 브라질 실적 호조. 그래서 계속 이걸로 지금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트남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게 확실히 진짜로 좋아질지 알 수가 좀 없어요. 여기 베트남 법인은 국내보다 비용이 낮아. 그래서 우리 쪽이 주력이 아니라 베트남이 주력이어야 돼요. 이건 베트남. 그래서 계속해서 베트남 실적의 성장이 관건인데, 아시다시피 베트남이 지금 관세를 두들겨 맞고 이러면서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서 브라질 법인은 계속 키우겠다 해서 인력도 대부분 다 브라질과 베트남에 다가 있고, 우리 쪽 내부 쪽에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해외 쪽으로 가는 회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살아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목표가 수준만 봐도 바로 나오는 겁니다. 15,000원 목표가 장난해 지금?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놓고 15,000원이라고? 그래서 현재 같은 시점에서는 일단은 앞에 나왔던 거 인적 분할처라는 단기 모멘텀 상승 쪽으로 보고, 추가적으로는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서는 들어가면, 지금 들어가게 되면요 저 위까지 올라간다 그래봐야 16,500원이니까 그러니까 2,500원 20% 조금 안되네요. 개발에 땀 나면 20%가 그래도 어디야, 그렇죠? 근데 이 수급 과정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수급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종목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더 들어오게 된다면 기관회 같은 경우라 그러면 또 팔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팔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지금 여기서부터 뚫어줘야 돼요. 일단 여기서 일단 추격은 하지 마시고, 자, 저 외국인 수급들 같은 경우가 얘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만 악재도 일단 사라졌고, 그러면 악재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실적 쪽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뭐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좋은 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해먹고 튀자 그런지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금 더 뒤로 밀어보고요. 그런 이제 후 뒤쪽에서 조금 더 확실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로 여러분들도 일단 보류해 두시라는 얘기죠. 요 아래쪽 정도라 그러면 밑에 쪽 구간 안에서는 사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쪽 구간에서 이 13,000원 아래쪽에서 양봉이 나올 때는 언제든지 따라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러나 이 위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보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더 좋은 종목들은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 찾아드리고 있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뭐 가볍게 다 제로로 급등하는 종목들, 테마로 급등하는 종목들, 아주 기술적 매점 딱 잡고 들어가는 종목들. 삼영기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가 그랬었죠. 맥점에다가 뭐 이게 재료 테마 성격에다가 지금 다 같이 붙여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진짜로 싼 종목들 같은 경우 찾아드리잖아요, 제가. 천재투자팀에서 찾아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짜로 싼 종목들. 예전에 GNC 에너지 같은 종목들, 이거 진짜로 싼 종목들. 조금 전에 같은 큐리언트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찾아드렸었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종류가 다르죠. 부활의 왕입니다. 완전히 회사들이 망했다가 살아나온 유명한 회사인 코롱티슈즈,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있죠. 코롱티슈즈보다 더 많이 오른 회사예요, 큐리언트가. 이런 것들 저희들이 다 찾아드리는 거거든요. 큐리언트가 코롱티슈즈보다 더 오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코롱티슈 같은 경우도 완전히 망했다가 다사 들어온 부활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 밑에서부터 저희가 다 잡아드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대박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